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진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이제 극우 매체가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간첩 혐의로 자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이 됐다라는 이제 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저런 보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땠습니까? 저 보도 보고요. 기본적으로 기자가 어떤 사건에 접하면 어떤 소식에 접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일단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검증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를 만일 검증 과정을 거치는 기사의 그 어떤 순서대로 갔다면 저 보도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뭐 스카이 뭐 라이프 뭐 스카이 라인인지 뭐 하는 그쪽에서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 그냥 보도를 한다.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보도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하지 않고는 그런 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거 사실 무근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문제는 이부영 이사장님 이걸 받아서 저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뻔히 오보고 조작된 걸 알면서 그걸 또 옮기는 꼴이 되잖아요. 예, 예. 난 근데 이런 보도를 옮기는 심리 같은 게 좀 극우 보수 매체나 이런 쪽에서는 북한 쪽이나 중국과 관련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뻔히 이게 오보고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옮기는 거예요. 예? 논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엔 이게 오보다 뭐 논란이 된다 이런 게 없어지고 마치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만 남는 겁니다. 네,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그 시위 군중들이 성조기 태극기를 같이 가지고 흔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태극기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성조기까지 가지고 흔드느냐? 그러면 저 사람 반미구나.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성조기까지 가지고 흔드는 그 집회는 애국적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알게 모르게 특히 종교가 거기 개입될 때 참 그 판단 자체를 굉장히 거의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반미로 규정되는 거에 언론들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조금만 예, 제보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저널리즘 원칙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제보를 받았다든가 취재가 이렇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핵심 취재원이 주한미군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주한미군 국방부 또 선관위가 사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정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기획하고 공작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권에서 일단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으면 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둔갑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정당에서 받아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골인데 이 부분은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 완전히 판을 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대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다른
언론 간의 상호 비판이 지금 그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 한때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언론 간의 상호 비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언론 단체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이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또 뭐 언론 중재위랄지 이런 기구들을 잘 활용해서 그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죠. 필요하다면은 이게 입법 사항이란 법도 만들고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보도가 양산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받아쓰기를 다시 받아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요. 미국과 관련된 그 보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생겼어요. 트럼프가 그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고 또 트럼프가 곧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곧 미 국방장관 지명자도 뭐 핵 보유국이라는 그 말을 쓰고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런 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칭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그 많은 대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이 그 대선 국면 같은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거예요. 근데 미국이 북은 아마 수교 교섭을 북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또 이스라엘을 위협할지 모르는 중동으로의 핵기술이나 핵무기 반출 같은 건 절대서 있을 수는 없다든지 IAEA에 가입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아마 북과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핵 보유국이라는 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럴 경우에 우리의 나라에 우파들은 지금 핵무장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핵무장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바로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리 언론의 건설적인 그 비판이랄까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미국에 의존하려는 아니면 미국의 안보에 그대로 그 타고 가려는 돈은 미국이 내라는 달라는데 다 줄 의향이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우리의 그 제대로 된 그 요새 비판 언론들이 특히 미국과의 관해서는 별로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 조중동으로 지칭되는 보수 언론이 뭐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제 정치 세력의 뭐 대변인이든 어떻든 오히려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러면 아예 다루지 않는다거나 어떤 이제 생각을 공식적 견해로 정리할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 것.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최근 들어와서 언론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네이버나 카톡의 클릭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기사의 우위가 좋은 기사, 나쁜 기사가 판명이 나버리다 보니까 묵직하고 무겁고 생각을 해야 되는 기사는 자꾸 기피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배 말씀하시는 그런 기사가 골치 아프니까 안 다뤄지고 사람들 안 보니까 불취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뿐이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조중동조차도 경제 뉴스를 그렇게 비중 있게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가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널리즘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람직한 정당한 여론의 형성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경고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고의 기능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조차도 지금 약해졌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여타
언론들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어졌다. 더더욱이나 문제는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2인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일부 언론 세력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조중동에 의한 여론에 이끌어 나감, 언론의 방향 이끌어 나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현상이 나타났다.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